Olá, sou Daniel Doco, gerente de broadcasting da Atomy do Brasil, e sejam bem-vindos ao Good Morning Atomy do Brasil. Como todos os eventos, reuniões e encontros da empresa, começamos com o lema. Neste mês, o centro que irá citar o lema será o Centro Global Happiness Transcendência. Vamos lá? Global Happiness Transcendência, vocês estão prontos? Yeah! Prezamos o espírito, criamos a visão, mantemos a fé, servimos com humildade. Vamos, vamos, vamos! Hoje começamos com o vídeo do presidente Hangil Park, no qual ele fala sobre o lançamento do novo livro dele, O Comerciante Global Guiado por Deus.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에서도 한 1000여 명이 오셨습니다. 멕시코, 예, 올라, 예, 콜롬비아, 예, 올라, 저머니, 예, 구텐타크,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예, 하이, 예.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서울, 수원, 일산, 대구, 울산까지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이 현장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 나왔습니다. 저자 박한길.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글로벌 장사꾼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애터미의 어떤 정신적인 바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서점가에는 지금 베스트셀러다 막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 권씩 사시면은 진짜 탑을 찍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또 등등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해외 회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열심히 번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시려고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오늘 소개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써야 되겠다. 내가 전에 어차피 치약, 칫솔, 샴푸,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품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 그래서 사업자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소비자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세요. 예. 제가 모자를 안 쓰다가 새로 쓰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회장의 특징이 이 모자하고 그 다음에 코스튬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복은 더블. 예, 요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그런 걸 부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캐가 이제 부캐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게 무대에서는 우리 영상팀에서는 얼굴에 그늘지니까 모자를 좀 무대에서는 벗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직원들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 이제 사업자가 되려고 하면은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이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것보다 더 싸고 더 좋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사업자를 안 하더라도 소비자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더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애터미 전 제품을 애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필품인데 싸고 좋으면은 애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예. 그런데 애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봐야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도 써보지도 않고 별 감동도 없는데 전하려고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전할 때 예를 들면 요 제품의 뭐 학명이 어떻게 되고 원료 배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기전이 어떻게 되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예. 그건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성분 가지고 비교 분석해갖고 그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써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야, 기가 막히더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스키 타다가 무릎에 데미지를 한번 입었어요. 그래서 관절경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수술도 하고 했는데 그 뒤로도 좀 시큰시큰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으면 염증이 좀 잦아들고, 그래서 또 한 두세 달 괜찮다가 또 염증이 생기고 시큰시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논의가 염증에 좋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내가 논의를 한번 충분하게 먹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논의를 마셨어요. 네. 한 석 달간 진짜 맘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마셨냐? 이렇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시큰시큰한 게 없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대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체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그래서 이제 옆차기 딱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 옆차기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탄탄한 다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봐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 손바닥에 있는 게 제가 매일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왜 밥을 먹느냐? 저 우리 건강식품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파우치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제품은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터미는 제품이 시장을 개척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야, 뭐 임페리얼 마스터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막 한 10만 명 넘는 사람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나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더구나 막 해외까지 조직이 뻗으려고 그러면 내가 영어라도 하고 중국어라도 하고 뭐 이런 외국어를 좀 해야 될 건데 할 줄 아는 것은 한국말밖에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임페리얼들이 무슨 뭐 외국어를 잘해서 막 해외 조직이 뻗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애터미는요, 제품이 시장을 개척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해외 진출을 할 때 단 한 번도 회사가 먼저 거기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2009년도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바로 미국 나갔어요. 미국 왜 나간지 아세요? 한국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왜 나갔냐면은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사업자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막 각 지역으로 택배를 하는데 몇 억 원씩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배를 하는 우리 회원이 사업자가 막 테이프 이렇게 감느라고 밤새도록 뭐 하면서 뭐 막 손이 막 부릅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 그렇게 고생시킬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법인 하나 설립하고 사무실 하나 얻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놓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로 제품 싣고 가서 창고에 집어넣고 거기 미국의 물류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해주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미국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시장을 개척했어요? 제품이 가서 시장을 개척했어요? 제품이 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온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 뭐냐면은 물을 바가지로 떠다가 이렇게 붓는 거 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영리한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파이프라인을 저 물 나오는 것이 보내는 것보다 높아.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대부분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비싼지를 설명해.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비싸다 하고 설명을 해. 애터미는 왜 비싼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싼지를 설명해야 돼. 왜냐? 화장품을 팔았더니 압구정동 사모님들이 가격을 보더니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화장품을 바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품질이 문제가 아니야.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자들은 압구정동 사모님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싼지를 설명을 해야 돼. 좋은데도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싼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이 높은 곳 출발점은 뭐냐면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보다 우리 제품이 낮아야 그냥 물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칫솔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칫솔 얼마예요? 그냥 2, 3천 원 하죠. 뭐,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애터미에서는 1,200원 해요. 반 가격이에요.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 칫솔을 사는 순간에 1,000원 정도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사는 순간에 이익을 보는 거, 이게 매매의 기본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물건을 왜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보다도 재화의 효용이 크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 교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 언론에 보면은. 그래서 소비자는 사는 것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파는 사람은 내가 생산하는 원가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호이익의 원칙이에요. 모든 매매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이 경제사회가 발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도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뭐 우리 다단계 판매 사회적 소문이 더럽죠. 여기 강당에 불 좀 켜주세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 촬영하고 있는 분 몰래 촬영하더라도 라이트라도 좀 끄고 하세요. 눈이 아파 너무.
예. 여기 저 강당 불 좀 켜주세요. 얼굴이 잘 안 보여. 눈 좀 맞추고 싶은데 누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자, 불 켜주세요, 강당에. 아, 좋아요. 예. 이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넌 떠들어라, 나는 뭐 한다, 이렇게 딴청 부리는 이제 좀 구별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예. 뭐 잘들 듣고 있네요. 예.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이익의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 시장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바보들도 아닌데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물건이 비싼데도 사. 다른 데 가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왜 살까요? 왜? 자, 그거는 제품 가격에다가 제품의 가치에다가 플러스 뭐를 했냐면은 미래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자, 미래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형편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매달 100만 원씩 15개월을 찍어주겠다. 혹해요? 그럼 15달 후에는 1,500만 원 되는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놈들이 어느 순간에 가지고 튄단 말이에요. 계속 안 튀고 계속 주기만 하면은 뭐 그만큼 쉽게 돈 버는 것도 없죠. 그런데 끝까지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데, 그런데 혹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돈 넣지 말고요, 저한테 오세요. 그런 회사에 가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차리는 게 나아. 제가 그런 이 가마 돌리는 수당책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제가 최고로 잘 짤 수 있어요. 뭘 박수 쳐? 그러니까 등신같이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넣고 그러지 말고 내한테 오라니까. 오면은 내가 짜주겠다 이게야. 그리고 그걸로 가마 돌려.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튈 건지도 딱 튀어 그러면은 이제 서해바다에 밀항선 띄워놓고 그리 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국가기관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교도소를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등신 같은 짓은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예? 그리고요, 그런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로 있을 때 수도 없이 오라고 그랬어. 나는 안 갔어. 그런데 저 같은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에서 공구자라는 걸 줘요. 네가 1억을 넣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찍어줄게. 그러면 그 찍어진 걸 가지고 자, 내가 1억을 넣었더니 이렇게 돈이 벌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넣도록 만드는 바람제비로 만들라고 공구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 공구자 얼마 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데려다 넣지 말고 그냥 돈만 받고 나와 그냥. 예. 그런데 그것도 깜빵에 가. 왜? 공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자도 공범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자, 그런 짓들은 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정쩡한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어디 가면은 지금 여기서는 10만 원에 파는데 내가 전에는 한 5만 원에 사서 썼는데 5만 원에 지금 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10만 원어치를 사라고 그러네. 그래야 돈 벌 수 있는 구자를 받을 수가 있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진입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입비를 넣는 이유는 뭐냐? 그 물건을 사는 것이 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를 사야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구자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못 벌 수도 있어요. 자, 다단계 업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 번 놈을 못 봤다. 그 사람 주변에 돈 버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싸게 사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탁 넣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돈이 어디서 오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해서 훔쳐오는 거냐,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오는 거냐 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사서 쓰던 물건보다도 비싸면은 사라고 그랬어요, 말으라고 그랬어요? 사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손해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는 순간에 내가 이익이 되죠?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칫솔을 반 가격에 팔아요. 칫솔을 반 가격에 파는 것은요, 화장품 반 가격에 파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화장품은 사실 거품이 엄청 많은 시장이에요. 자, 보세요. 광고비 30-40% 들어간 거 다 아시죠? 예. 그 모델이 그 화장품 발라갖고 이뻐진 게 아니고 걔는 태어날 때부터 이뻤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가 30-40% 들어가요. 저기 공항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1층이라든가 이런 데가 30-40%예요. 그러면 70-80%는 이미 여러분의 얼굴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저 가격을 3분의 1, 5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화장품 시장이에요. 그런데 칫솔은 누가 막 광고 때려요? 안 때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막 매장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예요, 칫솔은.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업체들도 그냥 사출기 하나 놓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LG 같은 대기업도 지금도 칫솔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도 만들고 조그마한 소기업도 만들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애터미만 반 가격에 팔고 있어. 다른 회사도 반 가격에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을까? 팔고 싶은데 못 팔아.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는 거예요. 그러면 칫솔을 지금 10년 넘도록 반 가격에 파는 회사 같으면은 화장품은 5분의 1, 10분의 1 가격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드러나게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진짜 웅터리 같이 만들라고 진짜 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게 만들어서 정말 낮게 파는 거, 절대 품질의 내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것은 그거는 진짜 실력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제품이 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장사 제대로 해가지고 막 임페리얼 가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갈 사람들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불 켜보라고 한 거야. 혹시나 있는가 하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임페리얼들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돼 있잖아요. 한 달에 1억씩을 막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때깔이 좀 좋아졌어.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근데 물론 박정수는 그 얼굴은 임페리얼 아닐 때도 이뻤어. 근데 김연수 같은 경우는 아니 어디 가서 화장품 장사하니까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 얼굴 가지고 화장품 장사해요 그러더래. 본인이 했던 말이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
지금 만난 지가 거의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젊어지고 이뻐지는 여자는 김현숙밖에 없어. 내가 만난 이래로 지금이 제일 이뻐. 앞으로 10년 후가 기대가 돼. 그래서 이제 뭐 실버 모델로 막 데뷔를 하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파리에 상젤리제 거리에 가가지고 막 저 치마를 그냥 막 휘두르면서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줌마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월세방에서 2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왜? 내 톡바닥을 많이 굴렀어. 많이 굴렀는데 정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월세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애터미에서도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주겠다. 돈을 막 매월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속으로 아이고 200만 벌었으면 200만 벌었어. 그랬더니 요즘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1억 넘게 벌죠. 예.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직급수당이 7천만 원 나왔다는 막 해갖고 깜짝 놀랐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임페리얼 중에 뭐 임승택 임페리얼 저기 저 무슨 만물상인가 하다가 망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왜 아니 회사도 안 차려놨는데 서울에 계속 와. 그래서 임 사장 지금 내가 회사 차리는 거 바쁘니까 차린 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올라오지 말고 있어. 지금 잠자리도 없고 밥값도 없잖아. 그랬더니 사정을 들어봤더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어느 날은 마누라 저기 한테 다리를 올렸다가 바로 채여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어디다 감히 팔 올리냐고 그러면서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대. 나는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집 부부가 같이 있는 방에 들어가 봤겠어요? 뭐 나는 확실하게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 김광렬 김성일 마찬가지야. 뭐 그냥 아이고 사람 구실도 못 해가지고 둘 다 임승택은 발로 차기만 했지 완전히는 안 쫓겨났어. 그래, 둘은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새로 가정을 만들고 참 오죽하면 그렇겠어. 근데 그 김성일 전 부인도 내가 아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김성일보다는 훨씬 인품이 고매한 분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강의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직원들이. 자, 저런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 첫 세미나에 17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만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 신용불량자들. 근데 그 한 명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남편이 어디 병원에 근무를 한대. 그런데 얼마나 고개가 빳빳하고 위세가 당당하든지 그때도 나는 회장이었는데 아주 회장 알기를 뭐 발가락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해. 왜냐? 이 거짓대들 속에서 거짓 대장이니까 그냥 자기는 신용카드 있는데 이 거짓들 아이고 네. 근데 당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고개가 팍 꺾이더니 지금 그래도 따라와서 나머지 것들은 그나마 또 도망가 버렸어. 근데 도망가지 않고 꾸역꾸역 이제 붙어가지고 있다가 지금 로얄 클럽 들어왔나? 크라운 됐나? 크라운? 크라운이에요? 크라운까지 왔어. 요즘에는 그냥 나만 보면 막 회장님 하면 아이고 신용카드 하나 있다고 그냥 그렇게 재던
응? 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임페리얼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와,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임페리얼이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지금 따라와서 임페리얼 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임페리얼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예. 자, 우리는 제품이 시장을 개척해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또 글로벌로 나가는데 완코드예요. 완코드. 완서버 완코드. 무슨 얘기냐? 자, 다른 회사들은요,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회원 등록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만 딱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회원 가입시키고 다 물건도 사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우리 수당 체계가 무한 단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무한 단계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쳐야 돼. 그런데 소름이 안 끼친다는 얘기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왜 소름이 끼치느냐?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내 1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수당을 쳐준다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미국의 회사 A사, N사, H사, 뭐 브레이크웨이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뭐 옆으로 저 2줄을 뻗으면 3단계까지만 먹을 수 있고 뭐 또 뭐 3줄 뽑으면은 뭐 4단계까지 먹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 뭐 12단계까지 먹을 수 있다. 뭐 또 뭐 15 라인을 만들면은 조금 더 늘려갖고 15개 라인 단계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 진짜 똑똑하고 잘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자, 나도 좀 반푼수인데 끼리끼리 모인다고? 보니까 또 주변에도 또 반푼수들밖에 없어. 그래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단계가 있으면은 반드시 내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큰 리더가 나와야만 성공자가 되는데 우리는 저 밑에 내려가지고 100단계, 1000단계에서라도 나오기만 하면은 그걸 1단계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쳐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수학적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1%씩만 위로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단계까지 내려가면 100% 수당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수학에서 좀 점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만 해야 돼. 다른 거 해가지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야. 그나마 애터미에서나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산을 못 하더라도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그거를 다 계산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부하가 오지 않고 정확하게 35%가 풀리면서도 그것이 10년 넘어가도록 20년 가까이 가면서도 계속해서 고수당자들이 나오고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하면서도 이게 망가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 27개국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나라로 치면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1000만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회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게 수당 체계를 한 번도 안 바꿨다. 그러면 이제 그 수당 체계를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지금도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표정 빨리빨리 바꿔요. 나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쪽팔려. 그냥 바로 알아봐야지. 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하도록 만드냐고. 예? 자, 그래서 이 무한단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애터미는 상한선을 그어놨어. 그래서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은 일정 금액 한 달에 1억 더 이상 안 줘. 캡을 딱 씌워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왔더라도 월 1억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20년 후에 왔더라도 월 1억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안 해도 되고 한 옆에 사람이 임페리얼 된 다음에 되는 거 보고 그리고 한 10년이나 20년쯤 후에 와가지고 그때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도 된다니까? 예. 그렇게 하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은 옆에 사람하고 비등비등해.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지금부터 해갖고 임페리얼이 됐어. 10년 후에 하려고 하면은 걔 무시를 당하겠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무시 당하면서 할 건지 바로 지금 같이 해가지고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위대한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애터미가 이 수당 체계를 가지고 정상적인 회사로 딱 자리매김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기까지는 과거에 이제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바이너리는 수당 체계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강의 때리고 무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기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지금 계속해서 세계 20위로 올라오더니 10위까지 올라오더니 올해는 발표된 거 보니까 세계 7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서 수당 체계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이너리도 정상 계도권 안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수당 체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는데 애터미 수당 체계가 절대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기는 회사들은 대부분 바이너리로들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AI 시대는요, 무서운 그런 세상이 새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I로 말미암아서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 AI의 발전 속도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애터미 매거진을 보면은 그 뒤에 만화가 있어요. 만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찍었어. 찍어가지고 한참 하는데 한글이 막 깨져. 그걸 해봤더니 이게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제 다시 한글을 문자로 써놔가지고 또 삽입을 해야 되고 뭐 해서 이제 잠깐 해보다가 아이고 기술이 왜 이러냐 아직은 좀 덜 발달했네 하고 했는데 한 서너 달 만에 지금 문자가 안 깨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 고용 창출 없는 그런 성장의 시대가 된다. 도리어 고용 창출이 아니고 고용이 지금 이제 감소하는, 그래서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단 30%의 일자리가 새로 AI 때문에 생기게 될 거다. 그러면은 40%는 길거리에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직장 나가던 사람들 지금 사무직도 지금 이제 거의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지금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은 지가 한 3, 4년 됐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연봉 5배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 같은 인원을 가지고 매출을 5배 올리면은 연봉 5배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그 대신에 인건비 포션은 2%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인건비 포션이 2%다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보통 10% 다 넘어갑니다. 15%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 그러면은 5배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애터미 직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해요. 물론 나한테는 계속 못한다고 깨지고 있지만은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엄청난 직원들이에요. 세계에서 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회장님하고 워싱턴 DC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앉아 있는 그 A사, N사, H사 저 경영자들 되게 일 못한대요. 둘이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둘이만 오너 경영자야. 저기는 이제 1세대 다 돌아가시고 전문 경영인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 일 못한대요. 그러면서 저기는 막 10%, 15%, 막 18%씩 인건비를 쓰고 있다. 왜냐? 손익계산서 분석하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공시되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는 보여주더라고요. 6.8%라고.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여줬어요. 2.8% 이렇게. 그럼 왜 지금 뭐 2%로 관리한다는데 왜 2.8%가 붙었느냐?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나라들은요, 그냥 2%대로 관리가 돼요. 그런데 뭐 저 브라질이라든가 새로 이렇게 오픈한 그런 법인들이 있죠. 거기는 아직 직원은 다 뽑아놨는데 매출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제 0.8%가 더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즉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눈빛을 보내달라니까요,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혁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퍼스널이 아니에요. 대중이에요. 자, 서울역 플랫폼. 그거는 퍼스널 플랫폼이 아니고 온 시민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인 앞으로 플랫폼을 분양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AI 시대가 되면서 어떤 구조로 가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에서 박한길 회장이 로봇으로 뿅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자, 원숭이 뭐지 저기? 손오공? 머리털 뽑아 후 불면 손오공이 여러 마리 생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몽상 회장이 훅 불어가지고 여러 마리가 돼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은 같이 따라가가지고 설명도 제가 해줘.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자, 사업 설명하고 모든 설명을 제가 해. 근데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은 두들겨 패는 것도 해. 자, 맞아가면서라도 성공할래요? 아니면 안 맞을래요? 네, 안 맞으려면 끄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혼나가면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혼내면서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그랬더니 안 써. 그러면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도 안 쓰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 제로야, 제로. 그리고 하루에 100명 만나라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 5명 만나고 집에 간다고? 안 돼, 집에 못 가.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오공처럼 해갖고 모든 회원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성공할 때까지 그냥 못 살게 굴고, 또 옆에서 또 설명할 때는 내가 설명을 다 해준다 이거예요. 애터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일을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누가 해줘? 네, 회장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다 해준다 이거야. 요게 AI 시대예요. 근데 거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요런 몸뚱이를 가지고 피지컬 로봇으로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따라다니면은 뭐가 골치 아프냐? 지하철 탈 때도 표를 하나 더 끊어야 돼. 비행기 탈 때 좌석을 하나 더 사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교통법규도 바뀌어야 돼. 왜냐? 전부 하나씩 달고 다니면은 길거리 다닐 때 길거리 걸어 다니는 저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규가 생길 거예요. 부캐는 본캐 옆에 갈 수 없다. 뒤에 따라다녀라. 네. 그래서 본인이 가면은 몽상 로봇은 뒤에 졸졸졸 따라가야 그나마 좀 저 인도에 저 부딪히는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해져. 그래서 이 피지컬 로봇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자, 야, 너 제품 들고 따라와. 그럼 따라다닐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제품을 굳이 내한테 안 시켜도 돼. 왜냐? 제품을 안 들고 가더라도 제품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품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피지컬 로봇을 옆에 달고 다니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는 이게 같이 다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밖에 세워놔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몸뚱이는 이제 놔두고 뇌하고 그다음에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만 딱 가지고 다니면 돼. 요거 떼갖고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설명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눈으로 보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 있죠. 예. 그래서 쭉 보고 그 카메라가 이제 봐요. 그 안에 몽상뇌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게 APP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표정 가지고는 오늘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는데요. 세일즈 하는 분 맞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감정을 고객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정을 세일즈 모드로 마케팅 모드로 바꾸세요. 웃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가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표정 바꾸세요. 그것도 제 목소리로 몽상 목소리로 표정 바꾸세요. 나중에는 표정 바꾸라니까 바꿔라 이렇게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표정 가지고는 나 오늘 일 안 할 거야 하고 데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AI 두뇌로 돌아가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귀도 있어요. 고객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은 고객이 논이는 어떤 제품이야? 물었을 때 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에서 파이토케미칼이 가장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런데 모든 병들이 다 염증, 예를 들면 장염, 간염, 관절염, 뇌염 다 염증으로 그런 표현되는 그 병들인데 그런 병들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틀어놓으면 설명을 해준다니까. 자,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는 안 돼서 홀로그램이 튀어나오도록까지는 지금 당장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듣고 답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의 표정을 살펴가지고 내가 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살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추가 설명을 할 건지, 이해를 했구나, 그만 설명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카메라 눈으로 식별을 하는 것이 AI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완전히 자동화되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이달부터 되느냐? 아니요. 올해 안에 되느냐? 아니요. 네. 그 정도가 되는 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완숙 단계로 가는 데는 2년 정도, 조금 늦으면 3년, 뭐 어떤 학자들은 5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안에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쫙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아침 7시에 나왔다가 애터미 직원들은 지금 밤 12시 전에 퇴근을 하면은 좋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는 이거를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 팀 사무실에는 연중무휴 불철주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출근해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휴일 같은 거, 국경일 같은 거 없다. 왜냐? 우리가 이 AI 시대에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속도를 맞춰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실시를 해버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에다가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애터미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묶음을 이제 URL 묶음을 딱 던져줘요.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그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야. 근데 그걸 여러분 보고 만들으라는 건 아니야. 기본적인 영상은 회사에서 다 만들어줘. 그런데 그 기본적인 영상의 얼굴을 바꾸는 것은 회사에서 훈련을 시켜줘. 그건 너무 쉬워. 자, 그 정도는 나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사업자들 중에는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센터장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못 바꾸면은 그 연수원에서 나가지를 못해, 바꿀 때까지. 그럼 이제 바꾸는 훈련을 하고 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 센터에 있는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그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그 영상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거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영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니 다단계니 이런 말들이 이제 앞으로 다 사라질 거예요.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퍼스널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그랬더니 네가 뭘 어떻게 만들어 봐라 하고 딱 던졌더니 이야 나와가지고 막 영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또 이어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면은 거기에 또 나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다음 내용은 무슨 내용인데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하면 돼. 해봐. 야,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돼. 언어 인식이 다 돼가지고 그냥 계속 플레이가 돼. 그래가지고 쭉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봤더니 요 애텀이라는 개념이 다 잡혔어. 회원가입 하고 싶지 않으세요? 회원가입은 진입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고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면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을 직접 물어야만이 답을 해주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걔가 막 물어와. 물어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겠어요? 회원 가입. 그러면은 회원 가입하는데 일단 성함은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예.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주민등록 번호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택배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택배 주소 불러주시겠어요? 그러고 불러줬더니 따다닥 입력이 돼. 그리고 혹시 통장 수당 나올지 모르는데 통장 번호 입력을 해놓을까요? 아니면 수당 발생될 때 나중에 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 그럼 귀찮으니까 이번에 통장 번호 입력을 시켜놓자 그러면은 입력이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개인 신상을 이제 엑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엎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를 개인정보 불러와서 그냥 엎어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회원 등록이 되셨습니다. 회원 번호는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항상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첫 구매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뭐 화장품이 있습니다, 생필품이 있습니다, 뭐부터 이렇게 구매를 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얘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그 목소리를 이 몽상 회장 목소리로 바꿀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마 남편 목소리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애기 목소리도 해도 돼. 자녀들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야, 딸아 이리 와봐, 네 목소리 한번 입력시켜봐. 그래가지고 딱 입력시키면은 그게 샘플이 돼가지고 그 음색으로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리는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애터미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그러니까 애터미가 지금 우리가 100조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100조다. 이 다단계 판매에 진짜 사회적 피해만 주고 나쁜 놈들만 모여있고 막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생필품을 소비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비하는 사람도 이기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많은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다 하는. 그래서 봤더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100조다 하고 이렇게 지금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조라는 것은 중위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1조 10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0조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예요. 예. 자, 지금 100조까지 가는데 그럼 뭐 진짜 경영 지표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 회사냐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요 재무 안정성 지표 1위가 바로 애터미예요. 여러분들이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재무 안정성이 괜찮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돼. 재무 안정성 이런 말이 어려우면은 자, 애터미라는 회사는 곧 망할 것 같냐 안 망할 것 같냐 네가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저 마이크 누르고 물으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애터미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대한민국에서 1위인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500대 유통기업이 다 망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애터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자, 애터미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심심하니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다 합해가지고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자산 규모로는 몇 위 정도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50위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채 빼고 나면은 순자산 규모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매우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자 나가는 그런 이 부채가 단 한 푼도 없는 아주 건실한 그런 특이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준다니까.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 지금. 자, 이제 애터미는 이제 이런 기업의 객관적인 그런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대한민국 전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좀 거의 끝날 시간 돼가니까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 넘기세요. 예,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 들었죠? 그럼 애터미 사업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도 힘들었어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도 힘들었어. 근데 왜 애터미 사업이 힘들다고 하냐고. 자, 어렸을 때는 힘 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나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 학교 다니는데. 왜냐? 재수하고 낙제하고 막 공부 잘 못했거든. 그러니까 막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어. 여러분들은 힘 안 들었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백판 자빠져 놀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건 더 힘들어. 하루 종일 잠자봐. 그냥 허리 빠져 죽겠다 뭐. 심심해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힘든가 아니면 인생 자체가 힘든가를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애터미 사업에서 힘든 거는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도 힘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인간관계가 다 원만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막 만나면은 막 서로 즐겁기만 했고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도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있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애터미 사업하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생각 바꾸세요. 예.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계속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주변에 그냥 나쁜 인간들이 있어. 애터미를 해서 그런 인간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놀러 다녀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 산에 가서 놀다가도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자, 첫째, 여러분들이 사업 자금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투자가 없어. 투자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없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애터미 사업해갖고 손해봤다는 사람은 회장 말 안 듣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물건 재고 쌓지 말을 하는데 그냥 재고 쌓고 자빠졌고만. 센터 차리지 말을 하는데 그냥 꾸역꾸역 그 센터비가 돈 되는 줄 알고 센터 차려가지고 막 적자났다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은 고소해 죽겠어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아이템 개발하려면은 뭔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그런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자, 고객을
고객한테 주문을 받으려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배송 시스템을 만들고 창고의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힘들면 내가 힘들지. 왜 여러분들이 힘드냐고. 내 앞에서 힘들다는 말만 해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회장이라고 그럴게. 내가 회장 한번 해봐라. 네가 힘든가 안 든가.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는, 나도 사업자 하고 싶었어. 사업자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회사 있으면 내가 사업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잣대를 하나 가지고 다 찾아봤더니 그런 회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애터미 사업 힘들다고만 하면 내가 입을 쫙 찢어버릴게요. 알았어요? 뭐가 힘드냐고. 뭘 한다고 힘들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본값은, 기본값, 디폴트 밸류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가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아이고 힘들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놀아도 힘들어. 계속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고 있어봐. 그럼 힘 안 들어요? 힘들어. 자존감이 낮아져. 나는 인간 쓰레기인가? 나 왜 이렇게 살지 마?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냐? 막 이러면서 자책 하느라고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 때문에 힘든지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하느라고 힘든지는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기본적인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애터미를 힘들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가 부을 만큼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입을 줬어. 그런데 이 혓바닥을 얼마나 쓰고 있냐고. 저는요, 이렇게 강의하고 뭐하고 막 직원들하고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요, 혀가가 이렇게 부어. 왜? 이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여러분들 그만큼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면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한번 망했어. 월세방에 있으면서 이제 차도 다 줬어. 그때도 벤츠 S500 타고 다녔는데 줬어. 하여간 빚쟁이들한테 다 주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차가 없잖아. 월세방에 갔어. 그러고 차를 하나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차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차값을 버느라고 이제 그 재고 남은 거를 들고 그래서 이거 들고 해모임하고 화장품 이렇게 들고 계속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닌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잡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거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딱 손잡이 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이제 덜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지하철 계단 올라다니고 뭐 하고 그때는 좀 건강도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었어요. 그렇게 혼자 팔아가지고. 근데 차를 살려니까 제일 싼 게 한 300만 원 하더라고. 근데 어디 가서 300만 원 못 빌리겠어요. 빌릴 수 있어요. 누나가 아들 입학했다는데 등록금 보내줄 테니까 통장번호 한번 불러봐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누나 괜찮아요?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새벽에 저기 공사판에 그 일하러 간다고 양말 막 3개씩 껴신더라고.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해 놓고 그거를 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래도 한 2달 하더니 한 500만 원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등록금이 700인가 되는데 지 엄마가 어디서 한 200 벌고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 내고 입학도 하고 했는데, 자, 저는 차를 살려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지하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혹시 우리 사업자들 중에서도 앞도 뒤도 다 막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몇백만 원도 없이 차도 없이 일을 시작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시범을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니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들었는데 힘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인생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한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 안 돼요. 나는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겸손해 가지고요 500만 있어도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500만 있어도 된다는 사람들은요 되게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냐? 지만 먹고 살면 돼. 주변에 뭐 형제 자매들이 뭐 배가 골든지 말든지 뭐 조카가 아파서 병원을 가든지 못 가든지 막 이런 건 모르겠고,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나는 500만 있으면 되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텀에서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번 사람들, 임페리얼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나도 1억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임페리얼이 돼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 너무나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표 1억을 세워야 되겠구나 말이야.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지. 난 500만 있으면 되거든. 생각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 나쁜 심보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주변에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 컴패션의 아이들 보면은 한 달에 6만 원만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첫째 하루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다. 와, 나는 어디 가면은 한 끼 식사값으로도 6만 원 쓸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다. 하루에 한 끼만 배부르게 먹어도 영양실조는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천만 원씩 제 월급에서 나가요. 그러면은 그 돈이 제 월급 절반 이상이에요. 자, 회사에서는 10,000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6억씩을 후원을 해요. 그래서 7억 2천만 원. 왜냐? 환율 때문에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렇게 좀 지금 앞이 깝깝한 사람들, 자기가 깝깝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좀 깨우쳐가지고 좀 사람 구실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은 정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 내가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 몸이 부서져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머리가 허연데도 지금 청춘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힘든 이유는요 덜 미쳐서 그래요. 미친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예,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비만 오면은 뛰는 애가 있었어. 정신은 걔는 항상 행복해. 하나도 힘 안 들어. 대성이라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목표를 정할 때 나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그러면 미쳐버리겠어요, 안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지. 아니 이달에 열심히 쓴다고 3천만 원 썼어. 근데 7천만 원 남았어. 그래 또 1억이 들어왔고 1억 7천만 원이 되네. 이거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갖고 해외까지 가가지고 한 5천만 원을 썼어. 그랬더니 1억 2천만 원이 남았는데 또 1억이 들어와. 그냥 2억 2천만 원이 됐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한테 다
아프거나 뭐 하거나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친구들이 있으면은 야, 그냥 몸만 저 관리 잘해. 내가 병원비 걱정 안 하도록 여기 500만 원 놓고 간다. 이렇게 좀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미친 듯이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500만 있으면 되거든. 이렇게 쪼잔한 인간 되지 말고, 알았죠? 1억씩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절반은 그냥 나눠주란 말이에요. 5천만 원만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충분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절반은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자가 돼. 애터미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 비율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지금까지 1,400억을 기부를 했어. 여러분 1,400억이면은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은 그냥 1,400만 원 나와. 1,000억이면은요 3.65%면은 365일로 잡으면은 3.65%면은 그냥 저 1,000억 넣어놓으면 1,000만 원 나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400억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매일 1,000만 원씩, 1,4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돈을 기부를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부를 하고 이런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 이제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 산업 자체가 멸시받는 산업에서 존경받는 산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존경받고 이 산업이 존경받는 산업을 만드는데 그런 여건이 되고,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업이 APP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동화 시켜주면 그때 2년 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머리가 멍청한 머리야. 왜냐? 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늘려 나가는 것이 힘들어. 자, 그런데 그래도 자, 내가 2명, 4명, 8명, 16명, 32명, 14명 해가지고 쫙 늘려서 내가 2년 동안에 한 1,000명, 10,000명을 늘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년 후에 이제 손 2개밖에 없어. 여기는 10,000명이 있으니까 손이 20,000개야. 자, 10,000개가 20,000명 되고, 20,000명이 40,000명 되고, 80,000명 되고, 16만 명 될 때, 여기는 그때 시작하면은 2명, 4명, 8명, 요러고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공할 만큼 회원을 모으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냥 회원을 확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은 늦는 거예요.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AI 시대는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No dia 25 de julho, teremos a nossa próxima Academia de Sucesso e teremos a visita do Crown Master Jason Shim. Aproveitando a viagem, realizaremos eventos nas seguintes cidades: 14 de julho, One Day Seminar de Blumenau; 16 de julho, One Day Seminar de Santo André; 18 de julho, One Day Seminar de Pindamonhangaba; 20 de julho, One Day Seminar de Salvador; 22 de julho, One Day Seminar de Niterói. E antes da Academia de Sucesso, como sempre, teremos nosso encontro de líderes, que será realizado no dia 24 de julho. Estão convocados todos os líderes de centro, Diamante Masters e acima. E como todos os eventos, reuniões e encontros da empresa, terminamos com um lema. Peço que levantem o punho direito, acompanhem meus movimentos e repitam comigo. Todos prontos? Yap! Vamos lá? Prezamos o espírito, criamos a visão, mantemos a fé, servimos com humildade, vamos! Até o próximo Good Morning Atomy.